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규칙하고 미덕이 어떤 관련이 있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 그림이 많은 힌트가 될 것입니다. 자, 탁월한 규칙의 중심에는 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 자, 우리가 규칙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외딴 섬에 혼자 살지 않는 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가족들과 또 학교에 오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죠. 부모님은 또 회사에 가서 동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딜 가나 다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규칙의 중심에는 미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관련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양들이 굉장히 신선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저기 멀리 뒤에 부지런하게 용감하게 저 뒤쪽으로까지 달려간 양들이 있습니다. 세 마리 보이나요? 그 양들 좌우에 보면은 무엇이 보이나요? 자연 경관 말고 무엇이 보이나요? 흰색 펜스 보여요? 울타리 보이나요? 울타리 보여요? 네, 울타리를 쳐두었습니다. 울타리를 쳐두었죠. 그래서 저 세 마리가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젖소 목장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뒤쪽에 있는 울타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지금 신선한 꼴을 뜯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소와 양들에게 울타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가 없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멀리 가버리겠죠? 한계선이 없다면, 한계를 지어주는 그 경계선이 없다면은 마음껏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 우린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풀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유다라고 느끼겠지만 그것은 곧 위험해요. 왜냐하면 양들이 멀리까지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찾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면 한 방에 그냥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울타리가 왜 필요할까? 과연 울타리가 뭐 때문에 필요할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안전을 위해서 크게 말하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울타리가. 그 다음에 보호하는 거죠. 역시 같은 말이지만 보호해줘요. 자,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사람의 관리를 받죠. 목동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울타리 밖에 나가버리면은 위험하고 멧돼지가 습격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의 시야를 일단 벗어나게 되면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가축,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택에는 대문이 있죠. 대문이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는 현관이 있죠. 현관문이 있죠.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방문이 있죠. 안방문도 있고 여러분 방문도 있고 화장실 문도 있고 부엌문은 잘 없죠. 자, 그런데 쉽게 여러분 방문을 예로 들어 봅시다. 방문이 왜 필요할까요? 방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아무리 친밀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자, 나만의 공간을 그죠? 함께 지어주는 방문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방문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이 있죠. 나만의 공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유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방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거실에 우리 가족 모두가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더 자유롭겠죠. 그래서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공간과 분리해 주죠. 방문이 있음으로써. 자, 여러분 현관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런 문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문도 없고 뭐 안방문도 없고 그냥 하나의 공간이다. 딱 하나의 공간이다. 그러면은 무질서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질서를 잡아줍니다. 문이 있음으로 해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울타리라는 이름의 안전보호장치, 울타리가 안전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인데 이거 한번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에도 우리 학교 인근에도 고은초등학교가 아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로 신설된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학교를 건물부터 짓죠. 건물을 짓고 나서 담장을 만들 거예요.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새 학기를 시작한 한 중학교에서의 일이다. 자, 부랴부랴 공사를 마쳐서 건물은 지었어요. 체육관도 지었어요. 그런데 학교 담장을 못 만들고 그만 3월달 새학기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학생들이 운동장 중앙에 몰려서 매우 좁은 반경 안에서만 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대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학교 담장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죠.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도로죠. 우리 고은초등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근에 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 그죠? 사람들이 살고 상가도 있죠. 다 이런 것들이 뻥 뚫려 있잖아요. 담장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차들이 있고 상가가 있고 완전히 뚫려 있으니까 위험하죠. 아이들이 생각해도. 그리고 교육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만 몰려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장이 세워지니까 아이들은 운동장 전체로 흩어져서 막 뛰놀게 되는 거예요. 왜? 담장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담장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담장을 넘어가면 위험하죠. 근데 담장을 넘어서 차가 돌진해 올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올 염려도 없죠. 학교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전체로 흩어져서 안심하고 놀 수 있게 된 거죠. 담장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 것이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짐승들은, 그 가축들은 울타리를 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기르는 거죠. 자, 미덕으로 안전한 안식처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미덕의 기초에서 울타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울타리를 만들까요? 자, 수업 시간에 필요한 규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교에요. 마산 서중학교 학생생활 규정 제5장 제18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른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그렇죠.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나 화장실 가야 돼. 말도 안 하고 가버리거나 나 사물하면서 뭐 안 꺼내왔네 하면서 갑자기 수업 도중에 뒤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규칙 안에는 반드시 미덕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도 역시 선생님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4번 수업 시작 전에 몸이 아파서 보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부탁해놔야 되죠. 나 잠깐만 보건실 갔다 올 테니까
종치고 선생님 들어오시면 좀 말해줘.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규칙이지만 학교에 교칙이 있고 수업 시간에도 지켜야 될 규칙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미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런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하고 똑같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막 싸울 수 있겠죠? 시끄럽겠죠?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유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자,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렘 아카데미의 높은 기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얘기입니다. 자, 에드워드와 앤 카펜터 부부가 뉴욕 빈민가에, 우린 뉴욕하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번화한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그 빈민가를 할렘이라고 하죠. 빈민가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 그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꿈을 갖고 할렘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학교 같은 거를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자, 카펜터 부부는 그들이 5%에 속한 아이들이라고 부른 거리의 아이들 중에서 학생을 모집했어요. 자, 5%에 속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모집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 아이들이 21번째 생일을 맞이할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의 생이 이렇게 짧을까요? 아이들은 마약 거래를 하거나 폭력 조직의 일원이거나 할렘이라는 것 자체가 빈민가란 뜻이라 그랬죠. 매춘 행위를 하는 온갖 종류의 범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21번째 생일을 맞이할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할렘 아카데미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여서 등록금이 없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빈민가의 아이들도 올 수 있겠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단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교가 정한 울타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울타리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울타리를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서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펜터 부부와 교사들은 확고부동한 자세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이런 뜻이죠. 이 울타리를 지키고 이를 훼손시킨 학생에게는 가차없이 정학이나 퇴학 조치를 내렸대요.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면은 그냥 잘라버렸단 말이죠. 학교를 못 오게 했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곧 울타리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깨달았겠죠. 그리고 학교에 남은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헌신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였겠죠. 그 결과 할렘 아카데미 졸업생의 대학 진학 성공률은 98%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대요. 대단한 거죠. 빈민가의 아이들은 아예 대학 간다는 꿈조차 꾸지 못할 거예요.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충직의 가치를 가르쳤고, 미덕이 나오죠. 긍지와 충직의 가치를 가르치고 자신의 삶이 선택에 달려있다. 자, 너희들 나가서 폭력조직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이 울타리를, 이 규칙을 지키면서 학교에 남을래? 너희들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을 심어줬죠. 그리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 말고도 여러 형태의 다양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죠. 자, 울타리의 명확성은 할렘 아카데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 여러분, 맨 위에 거 다시 한번 보세요. 확고부동한 자세로 울타리를 지켰죠. 이를 훼손시킨 학생에게는 가차없이 어떻게 했어요? 정학, 퇴학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울타리의 명확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한 기본적인 규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최소한의 규칙이에요. 그게 여러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울타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할렘 아카데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죠? 사기를 저하시켰을 것이고, 할렘과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아이고, 거꾸로 나오네, 그죠? 자, 울타리를 훼손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을 정학, 퇴학, 이런 조치를 강력하게 시키지 않았다면,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아이들까지도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학교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울타리를 반드시,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학교의 징계는 어떤 게 있냐면 학교 내에서 봉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위가 높은 것을 어겼다 할 때는 사회봉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것을 어겼다 할 때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것을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면 출석이 정지돼요. 그 다음에 퇴학 처분까지도 이렇게 징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렘 아카데미처럼. 자,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 이거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데 조금 부정적인 그게 많아서 선생님이 다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인데 이 공문서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조퇴남 결석할 때 내가 병원에서 진단 받았다는 게 진료 진단서가 필요하죠. 이런 진단서라든지 또는 성적표 아니면 현장 체험학습 내가 만약에 안 갔는데 갔다고 그렇게 써서 냈다면 이거 위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내가 안 했는데 했다 하면서 확인서를 갖다 냈다면 이것도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단 가출 후에 학생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에 그죠? 아까 할렘 아카데미도 남아있는 학생들한테 학교의 규칙을 지키는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울타리를 명확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도 민정지각, 민정조퇴, 민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고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 치기 싫다 거부하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울타리를 훼손한 것이 되어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의 규칙과 징계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말 안 듣는 농땡이들을 그냥 잘라버리기 위한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할렘 아카데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왜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 같은 이런 교칙이 있느냐 말이에요. 할렘 아카데미의 예를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호, 같은 말이죠.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자유를 위한 것이고 또 질서를 위한 것이죠. 이런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학교가 무질서하겠죠. 그런 무질서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겠어요? 선생님 말이 전혀 먹히지도 않고 친구들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어떤 교육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규칙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를 뺏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집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칙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집에 또 가훈이 있죠. 그 가훈을 미덕으로 보통 만든다고 했죠. 미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혼내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은 집에서도 굉장히 무질서하겠죠. 그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은 정말 제대로 기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필요한 규칙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여러분 우리 각자한테도 규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 규칙은 최소한 나를 위해서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킬 거야. 여러분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아니면 주말에 몇 시간 하고 부모님이 정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이제 정해야 되죠. 정하고 지켜야 되죠. 만약에 내가 그것을 무한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에 완전히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규칙은 뭔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자유와 안정과 보호라는 것은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이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빈 종이가 있다면 체크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을 잘했건 못했건 여러분들이 기꺼이 책임을 지나요?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 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른이라 그러죠. 성숙하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조금 청소년이지만 서서히 이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못 진다면 그거 누가 부모님이 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나는 책임을 지는지. 선생님 순서가 자꾸 거꾸로 나오네. 그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할까요? 신뢰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안심하고 뭐 믿냐 이 말이에요. 믿고 나를 맡길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자, 부모님한테도 안 물어보고 친한 친구한테도 안 물어보세요. 너 나 신뢰해?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이 잘못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이때 변명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인정하느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나는 변명하는 쪽이에요. 인정하는 쪽이에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배상을 하는지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내가 그걸 사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한테 있는 것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배상이죠. 그렇게 하는지 자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을 잘 지키나요? 일단 내가 친구와 약속을 했다. 아니면은 학원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다. 잘 지키는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게 곧 규칙을 잘 지킨다는 말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는 대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나는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데 누가 나한테 그것을 시키려면 나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것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능력이 될 때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신감 있게 다 yes, yes, yes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책임감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내 능력이 닿는 한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감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도 책임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도 책임감이에요. 배상하는 거. 뭐라고 해서 남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친구가 만약에 노트북을 학교에 가지고 왔는데 패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실수로 지나가면서 그걸 떨어뜨렸다. 그래서 망가졌다. 그거 여러분들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해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서 실수에 대한 배상으로 적절한 경우에는 예,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요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각 상황에 필요한 미덕이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배상이 뭔지 설명을 다시 합니다. 배상은 상황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거나 자, 여러분들이 패드 떨어뜨렸어요. 아니면 친구 핸드폰을 야, 니 진짜 좋은 거 샀네? 한번 보자 하다가 뚝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완전 금이 갔어요. 그걸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게 배상이에요. 더 나은 상태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배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설사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훼손된 것을 복구하려고 애쓰는 게 바로 배상이에요. 야, 이거 불가능하다. 아야, 포기.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배상한다는 것은. 자, 1번 보세요. 자, 나는 욕을 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울 것이다. 자, 적절해요, 여러분. 욕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울 것이다. 적절한가요?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난 동생의 종이 목걸이를 찢었다. 동생이 아직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다녀서 어린이집에서 종이 목걸이를 예쁘게 만들어 왔는데 내가 어쩌다가 발로 밟아가지고 확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 동생에게 새로 만들어 주어요. 자, 적절한지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친구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밀쳐서 넘어뜨렸다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사탕을 주겠다. 적절해요?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자전거를 타다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 자전거를 타다가. 그래서 자전거 안전주간 행사를 돕겠다. 자, 적절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배상의 뜻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적절하면 예, 적절하지만 아니요. 그리고 어떤 미덕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마지막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어디 적어서 오든지 체크를 해 두세요. 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